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재현입니다. 짜잔. 오늘은 제가 염증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꼭 시청해야 될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내 몸에 염증 수치가 높다. 보통은 염증 수치가 높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시하면 사실 안 되는 게 바로 염증인데, 하지만 어디서부터 관리를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염증 수치로 보는 게 바로 C 반응성 단백질인데요. CRP 수치라고 하죠. 이게 만약에 높아졌다면 몸이 염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염증을 완화하고 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과학적인 입증된 5가지 영양소를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각 영양소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떤 연구가 뒷받침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영양소는요, 커큐민입니다. 이 커큐민은 강황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그리고 수천 년간 전통 의학에서 항염과 항산화 효과로 사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 특히 약사분들이 이 노란 물, 해독 주스라고 해서 이렇게 타고 실제로 섭취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긴 하는데, 그런 이유에서이고요. 또 이제 커큐민은 NF-카파비와 같은 염증성 인자를 억제해서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2009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요, 이 커큐민 보충이 염증성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또 대장염 환자에서의 CRP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또 보여주었습니다. 또 장기간 섭취에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어서요. 만약 염증 수치가 높거나 또 걱정이 되신다면 커큐민이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레스베라트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제가 레드와인을 조금 마시는 이유가 바로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기 위해서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려면 레드와인을 너무 잔뜩 마셔야 되기 때문에 섭취 이전에 취하고 꽐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하시고요. 포도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이 성분이 바로 노화 방지로도 유명은 하지만 사실 항염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시루트인 1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염증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2015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레스베라트롤은 CRP 수치를 낮추고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또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에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박사님이 안티에이징, 또 항염, 항산화 이런 쪽에 레스베라트롤을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염증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 레스베라트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꾸준히 현재 나오고 있고요. 또 레스베라트롤이 들어간 포도, 딸기 혹은 보충제, 영양소를 챙겨 드시는 게 좋긴 한데, 이제 포도는 또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너무 달달하고 과당이 많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특히 생선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 이 오메가3는 DHA, EPA와 같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성분은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고요, 염증성 지표를 크게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2010년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오메가3 보충이 만성 염증성 질환 환자의 염증 수치를 상당히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특히 이제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서 이 오메가3는 항염 및 항산화 효과를 주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고등어, 연어와 같은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거나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우리 식생활이 워낙 가공된 식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 오메가3와 오메가6 밸런스가 막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지방산 불균형을 위해서도 오메가3를 더 챙겨 드시는 게 좋고, 제가 그래서 오메가3와 올리브오일을 그냥 같이 시간차는 두더라도 오메가3도 먹고 올리브오일도 이제 마시는 이유가 이 항염, 항산화 효과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이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있기는 해요. 특히 뭐 비염이나 축농증 이런 계절이 바뀔 때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양파, 사과, 베리류 등에 포함된 천연 플라보노이드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퀘르세틴은요, 히스타민과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고 특히 알레르기성 염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염, 계절성 이런
질환들이랑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퀘르세틴은요 또 NF-kappaB의 경로를 차단해서 염증을 줄여주고요. 2008년에 발표된 동물 연구 실험에서는 퀘르세틴 보충이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서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단에서 양파, 사과, 딸기 같은 퀘르세틴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염증을 조절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번째 영양소는 알파리포산입니다. 알파-리포익 애시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치옥트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진 이 알파리포산은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제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이 관련된 그 대사 질환 이런 거에 매우 유효하다고 보시면 돼요. 2009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알파리포산 보충이 CRP 수치를 낮추고 염증 지표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알파리포산은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등이 자연적으로 존재하고요. 식단에 이런 채소를 추가하거나 이제 영양제로도 섭취하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영양소들이 어떻게 실제로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만성 피로와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제 커큐민이랑 오메가3를 보충한 후에 3개월 후에 CRP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레스베라트롤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이 관절염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염증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염증이 만성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커큐민, 레스베라트롤, 오메가3, 퀘르세틴 그리고 알파리포산 이 5가지는요 체내 염증을 줄이고 특히 C 반응성 단백질 CRP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염증은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영양소들을 꾸준히 챙겨서 더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